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의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며느리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며느리에게 정말 못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지금은 며느리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 준호는 지금 34살이고 31살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연이는 아들보다 1살 어리고요. 지금은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에요. 정말 예쁜 손주를 안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행복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연애 시절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며느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때 취업준비생이었거든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라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고집이 있었나 봐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맞벌이를 해야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상대방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속물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며느리를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말을 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까지 했거든요. 준호야, 요즘 좋은 여자들 많잖아. 공무원이나 교사들. 엄마가 소개해 줄게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며느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한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더 심한 건 제가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수연아, 요리는 할 줄 아니? 라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아는데 아직 서툴러요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럼 빨리 배워야지. 결혼하면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며느리를 시험하는 듯한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 당시 며느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을 반대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까지 하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밤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금도 며느리가 그때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1년 후에 공공기관에 입사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뻐서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말했어요. 수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미 며느리 마음에는 상처가 깊게 박혀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나중에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와서 좋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대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라고. 정말 그럴 만하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결혼 후에는 제가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정말 며느리를 좋은 딸처럼 대하고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예단도 평균보다 많이 해주었고 신혼집 준비할 때도 이것저것 사줬어요. 신혼 초에는 저희가 며느리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갔었는데 갈 때마다 맛있는 것들 잔뜩 사가지고 갔어요. 임신했을 때는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병원에도 함께 따라가고 인부복도 사주고 임신 중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줬어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까 입덧에 좋다는 음식들도 알아보고 해다 줬어요. 매실차도 담그고 생강차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출산할 때는 정말 긴장했어요. 저희 아들은 회사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며느리를 돌봤어요. 진통이 길어질 때도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품에 안겨진 작은 생명을 보면서 이 아이를 낳아준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제 딸 같았어요. 출산 후에는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는 거의 매일 갔어요. 산후조리를 도와주려고요. 열흘에 한 번씩은 꼭 반찬을 해서 갖다 줬어요. 새내기 엄마가 아기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해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하면서요. 미역국도 끓여서 가져다 주고 호박죽도 써서 가져다 주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은 다 해다 줬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보약도 지어주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손목 보호대도 사다 주고 여름에는 아기가 덥다고 에어컨까지 사줬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런 것까지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야. 우리 손주가 더워하는데 어떻게 참아라고 했었어요. 저희는 은퇴해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연금 몇 푼 받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아껴서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썼어요. 저희 용돈도 줄이고 외식도 자제하면서 그래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돈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싶어서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라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밤에 아기가 많이 울면 제가 가서 봐줄 테니까 연락하라고도 했고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주 1회 정도는 꼭 방문했어요. 저희 집에서 며느리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인데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도 오래 있으면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보통 2시간 정도만 있다가 왔고요. 그 짧은 시간에 손주도 보고 며느리 안부도 묻고 집안에 필요한 건 없는지도 살펴보고 하지만 갈 때마다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딱히 싫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냥 며느리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만 계속 연락하고 저만 안부를 묻고 3, 4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해서 날씨가 더우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코로나가 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기는 분유면 미리 먹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요즘 밤에 잘 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하면서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제 관심을 고마워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답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네, 잘 지내요라고만 하고 아기는 잘 크고 있어? 라고 물으면 네, 잘 크고 있어요라고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재중 전화가 뜨는데 며느리는 다시 전화를 하지도 않고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아기 돌보느라 바쁘겠거니 하고 이해했는데 점점 서운해지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 7개월 차였을 때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멀리 가 있었어요. 아들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수연이가 응급실에 있어요. 조산 기질이 있다고 해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그 일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정말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의사가 완전 안정을 취해야 하고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병원에서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밤낮으로 병원에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정말 괜찮다고 하면서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도움을 받기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간병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받아들이면서 시어머니는 거부하다니. 그때부터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워낙 꼼꼼해서 자신의 산후조리 방식과 다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관계가 어색한 상황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석 달쯤 됐을 때인데 며느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수유 중이라 약도 함부로 먹을 수 없고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가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수연아, 내가 아기 봐줄 테니까 푹 쉬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감기가 아기한테 옮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계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마스크 쓰고 조심할 테니까 괜찮아. 너 혼자 아기 보면서 어떻게 쉬니?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봐주겠다고 했을 때도 아니야, 회사 일 중요하잖아라고 하면서 혼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감기라고 해도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한테는 전화해서 엄마, 내가 감기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상의하는 걸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도움을 거부하면서 친정 어머니한테는 상의한다니.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손주 100일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100일상을 차리고 싶었어요. 백설기도 만들고 팥시루떡도 하고 미역국도 끓이고.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간단하게 케이크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00일은 우리 전통이잖아. 떡도 해야 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손님도 많이 오시는 건 아니고 아기도 아직 어려서 라고 하면서 계속 간단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며느리 의견대로 케이크와 간단한 음식으로 100일 잔치를 했는데 저는 내심 아쉬웠어요. 손주 첫 번째 100일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점점 며느리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며느리는 계속 거부하고 제 의견보다는 며느리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그래서 점점 서운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직장 복귀를 준비할 때도 마찰이 있었어요. 저는 아기가 아직 어린데 벌써 직장에 나가도 되겠니? 좀 더 키우다가 보내는 게 어떨까? 라고 했어요. 순수하게 아기 걱정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은 육아휴직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저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아기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데라고 했죠. 며느리가 어린이집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요. 요즘은 돌보기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라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좋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봐줄까? 어린이집비도 아깝고 아기도 할머니가 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너무 부담드릴 것 같아서요. 매일 오시기도 힘드시고 라고 하면서 또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손주를 봐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부하다니.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좋아하면서 할머니가 봐주겠다는 건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됐어요. 도움을 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제 의견은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하고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려고 하니까 제가 더 다가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는 더 부담스러워했고 그게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요일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진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 동네에도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수연아, 이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겠다. 아기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겠다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좀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며느리가 저 안 오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기 건강이 중요하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마트에서 수박을 하나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달고 시원하고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며느리와 손주가 못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요일 아침에 갖다 주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수연아, 수박을 하나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 양도 많고 해서 내일 아침에 갖다 줄게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에 수박이랑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을 챙겨서 갔어요. 파김치,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늘도 껍질을 까서 갈아서 얼린 것도 가져갔어요. 요리할 때 편하라고요. 인터폰을 누르고 올라갔는데 문을 열어준 며느리의 표정이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굳어 있고 눈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운 어조와 싫은 표정.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 안 온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온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제가 오는 게 싫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애써 밝게 웃으면서 수연아,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갖다 주려고 왔어. 반찬도 몇 개 만든 게 있어서 함께 가져왔어라고 했어요. 며느리를 부르고 냉장고 앞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건 지난번에 뽑은 파로 무친 거고 이건 어제 산 수박이야.
정말 달더라. 그리고 이건 마늘을 직접 갈아서 얼린 거야. 요리할 때 편하게 쓰라고. 이 오이 소박이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만든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제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정말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뭔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갑자기 온 건가? 손주가 놀고 있어서 같이 놀아주면서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나올 기미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오늘 며느리 태도가 너무 서운했어. 나는 수연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는지.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엄마 수연이도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주말만이라도 좀 쉬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하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왜 그렇게 힘든 표정으로 날 대하는 거야?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해 보니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제 방식으로만 사랑하려고 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저는 연락을 자주 하는 게 관심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주 방문하는 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고요. 반찬 해다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게 며느리를 위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그게 간섭이고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3년 전에 제가 며느리를 반대했던 일이 아직도 며느리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했어요. 가장 힘들고 불안했을 취업 준비 시기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을 반대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까지 했으니 다음 날 아침에 정말 용기를 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어요. 수연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갑자기 갔지? 그랬더니 며느리도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어머니, 저도 어제 너무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육아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배려를 못했지. 앞으로는 미리 물어보고 갈게. 그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전에 저를 반대하셨던 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오시면 자꾸 벽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많이 도와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오시고 육아로 지쳐 있는데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구나. 제가 관심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이었구나.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할 때도 먼저 지금 통화 괜찮아? 라고 묻고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릴까? 아니면 다음 주가 나을까? 라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가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반겨줘요. 진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어머니라고 하고 제가 가져간 것들도 감사해요. 이런 건 어떻게 만드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라고 물어보고
지금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도 하고 저희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육아 고민도 상담해요. 어머니, 아기가 요즘 밤에 자주 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정말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한테 연락드리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인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결국 사랑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구나.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거구나.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고부 갈등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